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CNN이 보도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분들과 함께합니다. 세 분 함께합니다. SBS의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그리고 김은광 탈북 인권단체 총연합 상인 대표도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두 분은 일부에도 함께 하셨고요. 김우원 대표님. 네. 이 얘기 들으셨어요, 이미? 김정은이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보도이고요. 첫 번째는 다만 7월 데일리 NK 뉴스죠. 19일이었는데 예. 수술을 받았고 심장 혈관 수술을 받았고 회복이 됐다. 근데 조금 더 같은 날에 CNN이 아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수술을 받았는데 요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 하루 전에 강명도 교수라고 탈북자 출신이 하는 유튜브에서는 예. 2014년에 그 수술을 한번 받았던 통풍이 도져가지고 통풍 수술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또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김정은이 최근에 얼굴을 들여 보이지 않고 싹 이제 북한 뉴스에서 스크린에서 없어지면서 여러 가지 설들 나올 중에서 세 가지 버전이 나온 거죠. 예.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인가 하는 것은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나야 되는데 일단 무슨 변고가 있는 것만 사실입니다. 그냥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은광 대표님 말씀을 들어봐도 일단 세 가지 방향으로 보도가 나온 거네요. 가장 먼저 통풍, 네. 그래서 통풍 수술을 받았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는 심혈관 수술을 받았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CNN은 수술을 받았는데 건강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까지 보도가 됐는데 CNN은 다시 조금씩 보도의 내용을 후퇴시키고 있다. 이 상황까지 여러분께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죠. CNN 보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확진 판정을 받은 쿠오모 주지사의 동생이 앵커를 맡아서 국가안보 담당 수석 기자의 긴급 뉴스 속보 이렇게 전한 내용입니다. We have breaking news involving North Korean dictator Kim Jong-un. All right? Right now, let me bring on the phone to get this as accurate as we can in real time. CNN Chief National Security Correspondent Jim Sciutto. I'm told by a U.S. official with direct knowledge that the U.S. is monitoring intelligence that th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is in grave danger following a surgery. Now, we should note that Kim, he recently missed the celebration of his grandfather Kim Il-sung's birthday, this on April 15th. This raised speculation about his well-being, about his health. 안현식 기자, 네. 일단 일부에서 안현식 기자가 파악한 내용을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혹시 우리 정부나 외신이나 다른 데서 추가로 들어온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우리 통일부가 오전에 이야기하고 그다음엔 더 얘기 안 하고 있나요? 예, 되게 이제 오전에 기자들 만나서 뭐 온 카메라 브리핑을 하든지 백 브리핑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정부의 입장은 뭐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고요. 좀 개인적으로 저희 취재 기자들한테 확인 안 된 첩보들은 지금 좀 약간 좀 난무한다 싶을 정도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내용의 찌라시들을 아마 카톡 이런 걸 통해서 좀 받고 계실 거예요. 예, 근데 뭐 여기 전해드리기에도 너무 신뢰도가 좀 그렇다 싶을 정도의 얘기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일이 말씀드리긴 그런 것 같고 아마 조금 있다가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윤상현 국회 외통위원장이 보니까 얘기를 했는데 뭔가 정부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나오고 있죠. 저렇게 태양절 행사도 불참하고 했기 때문에 뭔가 이상 징후는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기에 보면 그 워딩을 보면 정말 북한에 뭐가 이상 징후가 있다라는 걸 확인했다라기보다는 이러이런 정황으로 볼 때 뭔가 평범하진 않다.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정도의 멘트 같아요. 그래서 저게 윤상현 위원장 멘트를 저게 북한 평양에 실질적으로 이상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정도의 워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이 기본적으로 뭐 우리 정보 라인에서 일하는 분들과도 친해서 그런지 뭐 나름대로 북한과 관련한 정보는 상당히 빨리 입수하는 편인 것 같은데 일단 평양시 전체 봉쇄 조치 이거는 그동안 통일부에서 뭐 확인해줬던 내용입니까? 처음 나온 내용입니까? 봉쇄 조치도 제가 이제 아까 난무하다 싶을 정도로 이제 돌고 있다고 그런데 그랬는데 지금 국회
상임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이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윤상현 위원장 말한 내용 중에 보면 아까 김광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뭐 발목에 수술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저런 얘기도 있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언급이 나왔는데 윤상현 위원장도 신뢰도가 충분히 있다라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지금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걸로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태양절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 금수산 참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는 있는 것 같다. 이런 정도 수준의 얘기라고 좀 보였습니다. 보영식 위원님, CNN 보도 내용의 변화의 추이, 핵심적인 내용의 약간의 변화. 그런데 그 약간의 변화가 가만히 봤더니 첫 보도가 사실이 아닌 듯한 뉘앙스로 바뀌고 있는 그 내용을 좀 시청자분들께 좀 차분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 보셨지만 이제 쿠오모 진행자가 짐 슈터 그 국가안보 담당 기자의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들려주면서 브레이킹 뉴스라고 하면서 브레이킹 뉴스를 하면서 정부 관리한테 확인을 했는데 이런 첩보가 있다. 어떤 첩보냐면은 김정은이 수술이 잘못돼서 지금 그레이브 데인저 굉장히 위중한 상태에 있다는 첩보가 있어서 우리가 모니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것이 이제 다른 이제 언론 매체를 타면서 또 CNN 자체도 헤드라인을 김정은이 수술이 잘못돼서 뭐 뇌사 상태에 있다, 위중한 상태 이렇게 점점 바뀌었습니다. 근데 정작 CNN은 나중에 기사를 보시면은 그 TV 기사 말고 이 문자 기사를 보시면은 그래서 CNN도 이것을 더 확인하려고 미국의 관련 정보기관을 접촉했으나 확인을 못했다. 예를 들면 펜타곤이라든지 CIA가 확인을 해주지 않았다 얘기했고 한국 정부에서도 확인을 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점점 후퇴하고 있는 찰나에 로이터 통신은 오히려 중국 관리를 인용해서 김정은이 뭐 아픈 수는 있지만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일종의 CNN의 기사를 반박하는 그런 기사를 냈죠. 그러니까 로이터 통신이 CNN이 어쨌든 일보를 때렸는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돼서 중국 공산당 쪽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뭔가 건강 상태, 치명적으로 아픈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저기에도 뭔가 약간 빠져있는 내용은 있지 않습니까? 치명적으로 아픈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치명적으로는 빼고 아프긴 아픈 것 같다는 게 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이터를 보면 중국이 김정은 위원장이 아프긴 아프다는 거를 확인을 해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어쨌든 사실 북한에 대해서는 뭐 중국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해석한 게 맞다라면 어쨌든 태양절 참배 안 하고 한 게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아주 약하게 아프기는 뭐 몸살이 걸려서 안 나왔을 수도 있고 이제 발목 수술을 했든 아니면 심혈관 시술은 뭐 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렇게 아주 위중한 수술은 아니거든요. 북한의 의료 수준도 뭐 그 정도는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요? 북한 의대에서 더구나 백두혈통 최고 지도자에 대한 수술인 만큼 북한 의사들도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정도의 좀 약한 어떤 아픔 이런 게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다 싶기는 합니다. 그러면 자 태양절 할아버지 김일성의 생일 행사 금수산 궁전 참배 등 이런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거는 어쨌든 간에 이상 징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전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권력 승계를 하고 나서 김정은이 모두 9년 동안 지나갔는데 8번을 매번 이 바로 4.15는 꼭꼭 찾았습니다. 금수산 기념궁 찾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아프든 어떠든지 했는데 이번 9번째 이번에 좀 빠졌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종주년, 즉 꺾이는 해가 아니기 때문에 간과할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5년, 10년 이렇게 되는 종주년 딱 꺾이는 해 이번에 안 참가했다라고 하면 이건 결정적 사유인데 8, 9 이런 숫자여가지고 그래서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실질적으로 내가 많이 필요하고 4월 한 달 동안 뭐 거의 한 달 동안에 김정은이 너무나도 많은 데를 다녔거든요. 미사일 발사하는 데도 가고 뿐만 아니라 뭐 포사격 훈련, 수격 축격기 연대 뭐 어쩌고 전투기 훈련 부대도 가고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백선도 뭐 어쩌고 하면 그러니까 너무 과로 때문에 내가 요즘까지 했으니까 나머지는 너희 알아 하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절 행사는 너희들 알아서 하라라고 할 행사는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불경이죠. 완전 죄라기보다는 불경이죠. 왜 안 참가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이 증폭됐고요.
두 번째 또 최고인민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에도 예, 불참을 한 겁니까? 불참했죠. 예. 거기에는 이번에 사실 코로나에 대한 아주 중대한 대책들이 나오고 그리고 국가예산과 관련해서 북한이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극복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그 북한 주민들한테 뭔가 메시지를 줘야 되거든요. 사실 출연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또 불참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증폭이 컸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건 이런 상황이 되면 벌써 언론들이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관심을 가지는 거 알고 이런 소스를 제공하는 업자들이 중국에 있습니다. 북한 관련해.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툭툭 튀어나오는데 이번 정부는 한 해 수조 원씩 쓰는 정보기관이 뭐 제재한 게 아니고 전혀 열악한 이 탈북자들의 어떤 그 언론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CNN도 예. 그럴까요? 예, CNN의 뉴스도 독자적인 게 아니고 예. 이 독립변 기본적인 소스는 바로 데일리 NK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탈북자들이 가져오는 이 정보인 경우에 여러 가지 약간의 저도 이제 그런 거 합니다만은 좀 오염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극도로 저희도 조심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김은강 대표님 말씀은 김정은의 신변 이상,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서는 이게 북한 내에서도 가장 극비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외신들이 보도하고 또 우리나라 언론들도 외신이 보도하면 또 관심을 갖고 보도하는데 이때 잘못된 그래서 제대로 된 어떤 기능을 갖추지 못한 이 중국에 머물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내미는 그런 첩보를 갖고 기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들어서 공개석상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상황 이것이 지금의 건강 위중설과 맞물려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안현식 기자, 김정은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공개석상에 참석한 게 11일 날 11일. 정치국 회의. 정치국 회의. 예. 그리고 그날 한 가지 일정을 더 소화를 한 것 같은데요. 예. 전투기 부대인가요? 거기를 어디 시찰을 했던 것 같은데. 습격기연대인가요? 예, 예. 이제 이게 다음 날 12일 날 같이 보도가 됐습니다. 아. 그걸로 봐서는 같은 날 아마 행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9일 12일 날 보도까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대로 15일 날 태양절 참배를 안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총선 전날 이제 김일성 생일 전날 우리로선 총선 전날이죠. 14일 날 순항 미사일 발사가 있었는데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 행보를 보면 그 정도로 중요한 무기 시험을 하는 행사면은 대개 갔었거든요. 그래서 15일 날 아침에 북한 매체에 보도가 있을 걸로 봤는데 전혀 보도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안 간 것이냐.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이상하네? 이제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태양절에 참배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좀 의혹이 증폭돼 가면서 지금 이렇게 건강 이상설까지 점점 눈덩이가 커져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공개석상에 참석했을 때 조선중앙TV가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이 보도가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석상의 모습을 나타낸 현재까지로서는 마지막 보도입니다. 먼저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 참석했다는 조선중앙TV의 보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가 4월 11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총사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정치국 회의에 참가하셨습니다. 정치국 회의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셨습니다.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요. 아마 같은 날로 추정이 되는데
전투기 훈련부대 북측에서는 추격 습격기 연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요격기입니다. 우리말로는 요격기. 요격기. 예. 예, 이 부대를 시찰했다는 조선중앙TV의 보도도 잇따라 보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서부지구 항공 및 반항공 사단과나 저격습격기 연대를 시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 도자 동지께서는 동행한 간부들과 함께 저격습격기 연대의 비행 훈련을 보셨습니다. 꿈결이도 뵙고 싶던 원수님 앞에서 자기들의 전투 비행수를 보여드리게 되는 비행사들의 설레이는 마음은 푸른 찬공 끝에 다 있었습니다. 조선중앙TV 보도를 보면 저렇게 항상 이 좀 감성적인, 감정적인 내용들을 특히 김정은 위원장 앞에는 꼭 붙이는 것 같아요. 예, 저 뭐 노동신문이나 이런 글들을 예. 보면 특히 정론이든 뭐든 보면 엄청나게 긴 글을 김정은이 이제 최고 지도자를 찬양하는 글로 이렇게 쭉 써내려가는데 저희가 볼 때는 제가 기자 한 25년 가까이 하지만 아무리 써도 전 그렇게 글을 못 쓸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그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달리해가면서 써가는 능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안효식 기자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저희 SBS 기자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자들이 북한과 관련해서 감성적인 기사를 쓴 거의 유일한 경우는 아마 이산가족 상봉 예. 그때가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관련해서 지난 11일에 마지막으로 공개 속상의 모습을 나타냈고 그다음에 북한 조선중앙TV 보도에도 또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 보도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일정을 소화했다, 어떤 뭐 이야기를 했다 이런 보도는 전혀 없었던 거죠. 그 이후에는.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저도 오늘 조선중앙TV를 좀 찾아봤는데 16일인가요? 그 태양절 다음 날 16일 이렇게 조선중앙TV 보도를 봤더니 특별한 뉴스 보도 없이 뭐 김일성, 김정일 부자 동상에 뭐 북한 인민들이 참배하고 있다 이런 내용 보도한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 동정은 없고 김정은 찬가 뭐 이런 것들이 울려 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뉴스가 없을 때는 그런 영상들을 항상 이렇게 틉니까? 예, 계속 틀죠. 예. 특히 노동 영상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동신문이나 중앙텔레비전이 어떤 콘텐츠를 내보내는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수가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그 2008년도에 김정일이 스트로크 걸려서 이제 쓰러졌을 때 그때는 엄청나게 지금 건재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 마치 현지 지도를 계속 하고 있는 양 내보냈고요. 특별히 그 방송 횟수도 많고 또 통일 단결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강연에도 평소보다 더 많이 하고 센 것처럼. 근데 그동안 그 명절이 원래 많아가지고 그래서 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어떤 컨텐츠에서 저도 매일 보는데요. 예. 특별한 변동은 이제 볼 수 없습니다. 그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일 정치국 회의 이후로는 김정은 위원장 4월 동정이 11일. 예. 없는데 약간 이제 보면 오늘이 21일이잖아요. 어제 20일 날 조선중앙TV 20시 보도, 거기도 8시 뉴스가 어제 8시 있는데 뉴스. 거기 보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뭐 애국적 헌신성을 발휘한 일군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냈다 이런 보도가 있고요. 그 하루 전인 19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짐바브웨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 또 하루 전인 18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수리아 아랍공화국이니까 시리아 같은데 시리아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 이런 식의 보도는 지금 또 나오고 있어요. 예. 이게 그거는 이제 얼굴이 안 나온 거니까 뭐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뭔가 보도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 신변에 이상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보도는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는 아마도 이런 건강 이상설 보도와 관련해서 조만간에 뭐 늘 쓰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뭐 괴뢰 도당들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인되지도 않은 있지도 않은 우리 최고 지도자의 건강 문제 갖고 이런 망발들을 늘어 놓았다라고 또 비판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비판을 하기 전에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드러내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완전한 해프닝이었다라면 그냥 건강에 나타날 것이고 혹시 심혈관 시술이든 뭐든 약하게 아팠더라도 이제 활동할 여력이 되면 늦어도 이번 주 안에 나올 겁니다. 근데 늦어도 이번 주 안에 안 나오고 다음 주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 활동을 안 하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건강 이상설이 엄청나게 증폭될 겁니다. 김 대표님 동의하세요? 예, 동의합니다. 있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물론 이번에 어떤 정보기관도 뭐 알고 있으면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만은 정말 열악한 어떤 탈북자 언론이 이제 이걸 처음으로 보도했는데 약간 좀 뭔가 애매한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혈관 수술이라고 하는 그 생명 경각을 이제 다다를 수 있는 수술을 굳이 향산에서 해야 되느냐. 모든 의료시설과 최신의 의사들이 있는 평양에서 하는 게 옳은데 그런 건 약간 좀 음점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산에 저 휴식하러 갔다가 이제 너희들끼리 다 이제 나 4.15고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 하고 갔댔는데 거기 가서 이제 불현듯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의사들이 가고 의료진들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면 이제 맞는데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김정은 건강과 관련돼 있는 어떤 그 막 사업들을 오수룩한 것처럼 막 여기에는 봉화진료소를 포함해서 거의 2천, 3천 명의 의사들과 건강연구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들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거기 좀 아쉽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대로 다음 주까지 전혀 이 김정은이 동정을 보이지 않다면 이건 사실에 가까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윤상현 의원이 심혈관계 수술을 받은 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름대로의 정보를 갖고 윤상현 의원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현재로서는 아마도 이 심장과 관련한 질환으로 북한의 보도에 따르면 급병으로 사망했다. 이런 공통점이 있거든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한번 보시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94년 7월 8일 2시에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알린다. (12월 17일) 8시 30분에 현지 지도의 길에서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심장마비, 심근경색. 북한이 저렇게 구체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만 급병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저건 나중에 해외 언론들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좀 종합 추론을 해서 사인을 분석한 것 아닌가요? 어떤가요? 제가 지금 이건 예?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저 이제 보도가 상당히 길었는데 예. 그 중간에 사인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좀 지금 기억이 좀. 홍 대표님 기억은 어떠세요? 심근경색이라고 심근경색이라고 분명히 하겠습니다. 김일성도 그렇고 예. 김정일도 그렇고요. 예. 근데 김일성의 사인이 정말 심근경색이었느냐 아니면 또 다른 인위적인 어떤 죽음이었을까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봤을 때 김일성은 확실하게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이게 우리가 북한의 뉴스 말고는 증명할 길이 없고요. 다만 김정일은 심장혈관 수술도 받지 않았습니까? 또 쓰러졌댔고 예. 스트로크 때문에 그게 다시 또 재발되다 보니까 심근경색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보영식 박사님, 미국 정부, 미국 정보당국, 미국의 언론들은 북한 최고 지도자의 이런 건강과 관련한 문제를 늘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저도 특파원할 때 보면은 늘 국무부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그 정보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는 힘은 없다. 이 얘기를 늘 반복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휴민텔 인간 정보 소스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 있고 또 이렇게 통신을 들어가지고 인터셉트해서 정보를 모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정일 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죠. 처음 이렇게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불란서에 있는 전문의한테 뇌 스캔을 보냈죠. 그것을 우리 정보당국과 미국 정보당국이 중간에 가로채가지고 예. 그때 아시겠습니다만 국회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혼자 옷 입고 양치를 할 정도는 됐다. 하지만 이미 한국과 미국은 김정일 위원장의 생명이 3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결국에는 이제 승계 작업이 시작될 것인 걸 준비를 했죠. 그다음에 김정은이 등장하고 예. 두 번째는 이제 평양 주재 러시아 외교관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때마다 그 대화 내용보다도 그렇게 안색을 살폈답니다.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알고 본국에 그런 것을 얘기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번 하노이에서 미국 정상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을 때도 사실 미국의 정보 당국이 관심 있게 본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었거든요. 손금까지 다 봤다 그러니까요. 얼굴 혈색하고 그런 것을 본다면은 이제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같은 사인으로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만약에 12월까지 공식 행사를 줄기차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과로하면서 했는데 만약에 몸에 이상이 있다면은 굉장히 조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건강 이상설 CNN이 보도하면서 촉발이 됐는데 지금까지 세 분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은 정말로 위중한 상황이라고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동향은 없다. CNN의 보도를 부인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또 다른 로이터 통신이나 블룸버그의 통신을 보면은 심혈관계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 공산당의 주요 관리들도 위중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